1928년 영국 런던. 런던은 거대한 홍수에 휩싸였습니다. 런던을 가로지르는 템스강이 넘쳐 14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집을 잃은 재앙적인 홍수였죠. 피해를 입은 건 문화재와 미술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물에 잠겼고 수많은 작품들이 소실됐죠. 실제로 이 시기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작품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약 50년이 지난 어느 날 런던 테이트 미술관의 한 큐레이터는 홍수로 사라진 그림들을 찾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테이트 미술관의 지하에서 손상된 캔버스를 하나 발견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었죠. 새하얀 옷을 입은 채 눈을 가린 여인, 그리고 그 옆엔 의미심장한 표정의 남성이 커다란 도끼를 들고 있는데요. 어딘가 깨림칙한 인상을 주는 이 그림, 폴 들라로슈의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입니다. 가로 3m, 세로 2.5m의 거대한 이 그림은 한 여인의 처형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554년 2월 12일 레이디 제인 그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림 속 여인은 실존 인물인데요. 레이디 제인 그레이. 그는 16세기 한때 영국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처형을 당하던 때의 나이는 불과 17살에 불과했죠. 이 그림 속엔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553년 영국의 왕 에드워드 6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인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문제는 이 후계 문제가 기존의 법률과 승계서열을 어겼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6세가 죽기 직전 권력에 집착했던 제인의 부모는 왕을 설득해 자신의 딸을 여왕의 자리에 앉혔는데요. 왕의 유언에 따라 제인은 여왕이 되었지만 그는 부모와 왕정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죠. 문제는 그가 여왕에 오르자 원래 계승서열 1위였던 메리가 들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왕의 자질을 모두 갖췄던 메리는 런던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제인은 자신이 원하던 자리가 아니었던 만큼 순순히 폐위에 동의했는데요. 제인이 왕위에 오른 기간은 9일에 불과했죠. 하지만 제인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폐위에 동의했어도 적법한 왕의 승계를 저지하고 자리에 올랐기에 그는 반역자로 낙인 찍혔는데요. 결국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한 메리 1세는 제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들라로슈의 이 그림은 스스로 권력을 탐한 적 없음에도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어린 여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에 대한 묘사는 그림 속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주변 인물들의 반응입니다. 그림 속 제인의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인에 대하고 있죠. 심지어는 제인에게 처형을 집행할 처형인도 안타까운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모두 실존 인물들로 추정되는데요. 폐위 후 탑에 수감되었던 제인은 시녀들의 시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유모였는데요. 제인의 왼편으로 함께하는 시녀들의 절망적인 표정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추정할 수 있죠. 또한 눈을 가린 제인에게 처형대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물 또한 탑의 중위인데요. 그 또한 제인이 탑에 수감됐던 시절 함께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건이 발생한 지 300년이 지난 후에 그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들라로슈는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그림은 들라로슈의 장기이기도 했죠. 하지만 반대로 실제 상황과는 다른 부분 또한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 역사에선 사형 집행이 야외에서 이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런던 탑 부지의 일부인 타워 그린에서인데요. 영국 역사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처형당한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서는 벽면과 기둥, 바닥의 모습으로 보아 성 안에서 처형이 집행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그림을 그리던 당시 정보가 부족했거나 상황을 더 드라마틱하게 그리려 했던 들라로슈의 의도일 거라 추측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이 그려진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은 1830년 프랑스의 7월혁명 이후 그려졌습니다. 프랑스의 7월혁명으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결과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군주 샤를 10세가 폐위되는데요. 혁명의 바람 속에 많은 화가들은 찬탈과 순교를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들라로슈도 마찬가지였죠. 1831년에 그려진 크롬웰과 찰스 1세에선 자신의 적을 처형한 뒤 우울해 보이는 크롬웰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비극적인 사건 또한 순교와 찬탈의 역사를 담기 충분한 주제였죠. 때문에 그는 혁명의 바람 속에 많은 상징들을 담기 위해 이 사건을 골랐죠. 실제로 이 그림이 공개되자 민중들에게 거대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프랑스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 숭고함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죠. 들라로슈는 자신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숭고함을 전해줄 거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숭고함을 더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도 숨겨두었죠. 대표적으로 들라로슈는 처음에 이 작품 제목을 순교자와 관련된 저서에서 인용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처형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자신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제인 그레이의 자세를 담아내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림이 처형당하는 당시나 후의 장면이 아닌 처형을 준비하는 장면을 그린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인의 겸허함과 숭고함을 가장 잘 담아내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또한 빛과 색의 사용 또한 이러한 숭고함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뒤편의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벽면과 기둥은 어두운 단색으로 묘사해 시선이 인물에게 집중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화면의 가운데 순백색의 옷과 창백한 피부에 제인 그레이를 배치시켜 성스러움이 느껴지도록 하는데요. 이에 더해 주인공의 눈에 안대를 씌움으로써 이 광경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측 처형 집행인에게는 붉은색을 더 씌움으로써 둘 간의 대비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들라로슈는 관객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주기 위하여 많은 실험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장 조명인데요. 19세기에는 극장이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연극 조명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과 조연을 구분짓고 서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조명을 배치해야 할지 수많은 연구가 이어졌죠. 들라로슈는 이에 착안해 이 그림 속에도 연극 조명을 활용했는데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인 그레이가 있는 위치와 바닥에 정확하게 핀포인트 조명이 비춰지는 모양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사의 주인공이 제인임을 드러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처형이 집행되는 장소와 건물 사이에 살짝 빛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더하기도 하는데요. 가로 3m, 세로 2.5m에 달하는 실물 사람 크기에 해당하는 이 작품을 직접 보면 그 시각적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라로슈는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감을 몰입감 있게 그리기 위해 배우들을 직접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연기하게 만들면서 보다 세밀하게 감정 표현을 하도록 만들었죠. 다시 말해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작가의 철저한 의도 속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람자 시선에 맞게 설계한 연출 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인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시선을 아래에 있는 나무 블록에 향하게 합니다. 나무 블록 아래 집들은 처형 후 흥건한 피를 흡수하게 만들기 위함인데요. 처형자의 붉은 의복은 강렬한 붉은색을 사용해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허리춤에는 밧줄을 달아나 밑으로 흘러내린 밧줄을 통해 우리는 커다란 도끼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죠. 이는 마치 무대 연극과 같이 관람자의 시선이 움직이는 것을 고려해 이야기 요소를 배치한 것이죠. 또한 그림 오른쪽 아래에 검은색 천이 살짝 걷어진 곳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무대 바닥이 보입니다. 폴 들라로슈가 자신의 서명과 그림을 그린 날짜를 함께 적은 것이죠. 이는 작품이 실제 그대로의 상황을 묘사했다기보단 연출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역사적 사실 아래 자신의 상상력을 더함으로써 더 많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건 들라로슈의 재능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림을 통해 레이디 제인 그레이에 대한 공감과 안타까움을 쉽게 느낄 수 있죠. 이러한 들라로슈의 실험적인 요소들은 실제로 정확하게 들어맞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이 그림을 볼 때 관람객의 시선을 연구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작품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제인의 안대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순백색의 옷, 팔에 따라 떨어지는 시선에 맞춰 처형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처형인으로 시선이 옮겨가 도끼까지 시선이 닿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제인 그레이에게 블록을 안내하는 사람은 가장 후순위로 꼽았습니다. 제인 그레이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색과 조명, 안대와 같은 소재를 활용해 주인공에게 관심이 집중되게끔 한 것이죠. 이러한 세밀한 묘사 속에서 이 그림은 비극의 장면을 가장 숭고한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 소녀는 어른들의 욕심과 학대로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처형 당시 제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비참한 인생이 끝나 평화를 누리게 되어 기쁘다. 이는 제인이 그토록 고통받던 과거의 삶이 끝나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 기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들라로슈가 이 그림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함이 아니었을까요?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림으로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동정하게 만든 그림.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